자, 여러분 이제 할까요? 네. 자, 그러면은 오답 노트하고 그다음에 이거 여기 자료에서 얘기할 거는 빨리 해버리고 그다음에 문제를 풀고 그러죠. 5페이지 보시면 틀린 문제를 보고 내가 무엇을 놓친 것인지 파악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안 된다. 오답을 낸 이유를 파악하는 연습은 실전 시험에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고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어서 진짜 점수 상승이 이루어지는 지점이다. 그래서 맞힌 문제도 다져봐야겠고 그다음에 진짜 틀린 문제가 이제 다음에는 맞춰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몇 번 틀렸는데 또 틀리고 자꾸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4명 학생 중에 한 명은 저번에 한번 설명회 할 때 왔었거든요. 이렇게 상담할 때 와서 좀 상담해달라 그랬더니 오면서 파워그래머 책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근데 종합반 학생 상담하는 날이었는데 그래서 그 상담하러 온 학생들 자기 책을 보여주는데 파워그래머 연습 문제 틀리면 한 번 틀리면 이렇게 표시를 했다가 그 본문에 가서 뭐 또 막 찾아보고 막 이랬는데 다음에 또 틀린대요. 다시 풀면. 그럼 또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럼 또 찾아본대요. 본문에 가서. 찾아보는데 그래서 이걸 3번까지 세모 표시를 하고 나면 그 다음은 절대로 안 틀린대요. 3번을 확인하고 나면. 그래서 자기 이 세모 그린 것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2개 하나로 끝나는 문제도 있고 2번 틀리는 문제도 있고 3번을 하는 것까지 가지만 그 이상으로는 안 틀린다 이거죠. 그래서 자꾸 틀리면은 그거 잘 본문에 가서 봐야 되고 뭐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그래서 딱 2가지만 하시면 된다고. 틀린 문제의 번호 위에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자기가 솔직하게 의견을 적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게 솔직하게 자기 의견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역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이다. 이게 틀린 이유예요? 그걸 몰라서 틀린 거예요?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이거 지금 솔직하게 틀린 이유입니까? 그걸 알면은 다음에 맞힐 수 있는 거예요? 몰라서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는데 틀린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보면 이제 덤벙댔다라든지 마음이 급했다라든지 아직도 사역동사 다음에 이거 센스를 직접 못하고 있다라든지 그러니까 해설을 보면 근데 교재에 있는 해설을 보면 사역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야 되니까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그게 내가 틀린 이유는 아니고 그걸 내가 몰라서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만의 틀린 이유를 자기가 찾아내야지 그걸 극복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시간이 없어서 틀린 거다. 시간이 없어 틀려놓고 거기다가 해설지에 있는 뭐 이러면 맞춘다를 적는 그거는 자기만의 틀린 이유가 아닌 거죠. 보기를 끝까지 보지 않아서 틀렸다. 주어를 파악하지 못했다. 혹은 도취 문장인지 못 봤다. 라든지 뭔가 그걸 자기가 뭘 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만의 이유를 적으시고 그 다음에 해결 방법을 파악했다면 어떻게 하면 맞힐 수 있을까를 적는다는 거예요. 주어의 수와 동사의 수를 먼저 살피자라든지 또는 100% 확실하지 않다면 보기 4번까지 다 본다라든지 뭐 어쩐다 자기만의 어떤 노하우들을 자꾸 생각해낸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why하고 how 이런 것들을 자꾸 기록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맞힌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잘 보셔서 이제 맞힌 문제도 귀하고 틀린 문제도 귀한 거잖아요. 이게 기출 문제니까 모의고사까지 다 낱낱이 하자 이러니 힘들죠. 그렇지만 기출 문제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게 이제 오답노트 작성 방법이고 여기 작성을 하시면 그 다음 뒷페이지 보시면요. 1회독 할 때는 11, 12월에 기출문제를 풀 때는 그거 하기도 바쁘실 거예요. 매일 이제 한 회를 푼다면 25분을 딱 잡아놓고 풀어요. 그러면은 25분 걸렸죠. 그 다음에 채점을 한 다음에 분석을 해요. 그래서 오답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일단은 자기가 왜 틀렸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내요. 그런 다음에는 집요하게 보완을 하는데 그게 한 2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그럴 거라고요. 아까 그 친구도 얘기 들어보면 독해도 하나하나 꼼꼼하게 하면서 모르는 단어 형광펜 칠하고 찾아보고 이런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게 2시간이 걸리죠. 그러면 이렇게 하는데 3시간이 걸리잖아요. 한 해를 보는데 3시간이 걸리잖아요. 고된 시간이죠. 근데 이 11, 12월에 이걸 해놓고 나면은 1, 2월에 복습을 할 때 굉장히 쉽죠. 그럼 복습을 할 때는 자기가 형광펜 칠해놓은 거 다시 보면서 서머리 노트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마다 이제 매일매일 똑같이 1, 2, 3, 4, 5를 하고 그 다음에 주말에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하고 이래서 서머리 노트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3회독 하는 거는 4월 시험까지 그 서머리 노트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본다. 그러면 이제 5, 6월 시험에도 역시 그 서머리 노트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한 3차례 이상은 보도록 하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해설할게요.
그러면 1번 호티를 모른다. 그러면 어휘 문제 앞뒤 맥락 보고서 좋은 말이 들어갈지 안 좋은 말이 들어갈지 추측한다. 품사는 형용사죠. Pride goes before destruction 하면은 pride가 goes before destruction and the haughty spirit before a fall 이러면 여러분 before 더하기 먼저니까 나중이니까요. 나중. 그러니까 before 다음에 나중 것이니까 그러면 먼저 것이 원인이 돼요.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몰락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스피릿이 있어야 되냐면 좋은 스피릿이겠어요? 안 좋은 스피릿이겠어요? 안 좋은. 즉 몰락이라는 결과를 이루어낼 만한 안 좋은 스피릿이다. 이 생각을 해서 호티 밑에 마이너스라고 적은 거죠. 그다음 선택한 걸 보자. 험블 파워도 500개 표제어로 뜻은 겸손한. 좋은 거죠. 그래서 이건 X를 치고 홀리도 좋은 말이고 그럼 에러건하고 harsh가 남았는데 이 중에서 몰락하기에 좋은 스피릿은 어떤 스피릿 때문에 사람이 망하는 거예요? 에러건 하면. 그러니까 호티를 전혀 몰랐지만 앞뒤 추측을 해서 답을 할 수가 있는 경우였죠. 2번을 보면 Even the signs of a early heart attack can be different for each sex에서 지금 heart attack을 수식하는 형용사를 넣으셔야 돼요. 이때는 추측의 근거가 별로 없기 때문에 heart attack을 수식할 만한 말이다라고 하는 거 잘 붙잡고 가보는 거죠. 자, 1번을 보면 ignition이라는 품사가 무슨 사죠? 여러분, ignition은 일단 명사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형용사가 필요한데 명사가 나오는 건 좀 곤란해요. 그다음에 2번을 보면 incipient라는 이거는 어때요? 단어가 형용사거든요. 모르시는 분이 많았을 겁니다. 이렇게 단어가 지금 선택한 4개 다 어려운 단어거든요. 이러면은 뭐 대충 찍고 넘어가야죠. 그렇죠. 뭐 다 모르는데 뭐 그러면 선택의 근거도 잘 없고 하면. 근데 좀 아신다면 인스피언트는 명사로 리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나왔던 뭐 영화 제목 인셉션 있잖아요. 인셉션의 형용사형이 인시피언트예요. 접두어를 바꾸면은 수령인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recipient라는 수령인 있죠. 근데 그거를 in으로 바꾸면 in이 시작이라는 의미를 표현해서 여러분 in 동그라미하고 그게 시작인 거는 혁신을 영어로 innovation이라든지 시작하다라는 동사, initiate, 뭐 invention 이런 말에 in이 이제 들어간다 이러면서 시작을 뜻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얘가 시작하는 즉 초기에라는 말이 돼요. 그래서 이제 초기에 심장 공격, 심장마비, 초기 심장마비 말이 잘 됐다는 거죠. 단어를 안다면. 그다음에 3번에 instigate라는 말은 선동하다라는 동사여서 그래서 전혀 상관이 없었고, 그다음 infringing 하면은 freeze 동그라미를 한 다음에 그게 여러분 깨지기 쉬운이라는 형용사 아는 거 fragile 그때 fragile 할 때 FRAG잖아요. 이게 FRING 이렇게 들어간 거면서 그 fragile의 뜻이 break 깨다예요. 그래서 infringe가 깨다라는 말이면서 법을 위반하다 할 때 써요. 그래서 뭐 권리 위반하고 권리 침해하고 카피라이트 저작권 침해라든지 그런 거 할 때 법 위반 권리 침해 위반 이런 의미로 쓰는 단어예요. 이제 FRIG 동그라미 뜻이 뭐고요? break이고 우리가 법을 뭐 한다 그러죠? 법을 break 한다 그러죠. break the law라 그러죠. 그래서 그걸 연결하시면 그냥 외우는 것보다 나을 거고 또 infringe는 한번 시험 문제 또 한번 7급 시험에 나왔었는데 전치사 on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infringe on something 이렇게 나가는 것이 관계대명사와 결합해서 좀 어렵게 나오기도 했고 영화 보면 맨 뒤에 DVD 끝에 이거 어디다가 하면은 저작권 위반하는 겁니다. 이런 거 나오죠. 자막. 영화 나오거든요. 영화 맨 밑에 끝나고 나면은 뭐 시작할 때 그러나 보네요. 이것은 뭐 공공장소가 아닌 뭐 수익을 위해서 이거 뭐 이렇게 보내면 안 됩니다. 뭐 이런 거 이렇게 쭉 자막 나오는데 그때 그 저작권 침해에 쓰는 단어가 바로 이거예요. infringement라는 명사가 거의 모든 영화마다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려운 것들은 빨리 넘어가셔야죠. 어느 정도 찍고. 그러면 이제 3번을 가서 타이트닝 업 이걸 잘 풀어보자. 그럼 경찰은 내용은 좀 쉬워요. 규칙을 타이튼 업 한 다음에 규칙을 좀 타이트하게 만들고 강화시키고 이런다는 건 예상이 되죠. 그러면 illegal parking in this area라니까 불법 주차를 이게 좀 굉장히 강하게 단속한다 이런 말이구나. 그러면 강에 해당한 단어 뭐가 보인다? solid라는 말이 보인다. 그래서 consolidate이 요 규칙들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고 그런다는 말이 된다 싶어지고 그다음에 suppress는 룰을 suppress 하면 안 되죠. 지금 대상이 suppress 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빼고 stir up이라고 하면 불러일으킨다 이런 거는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이럴 때 쓰는 말이니까 이런 건 안 되겠고 vanish는 사라지다라는 말이니까 이런 건 이제 1번 답이 확실하네요. 그다음 4번을 가서 앞뒤로 이렇게 꽤 멀리 있으니 읽겠습니다. 회화 문제를 읽을 때는 주제가 뭔지 그다음에 말하는 사람 사이의 관계가 뭔지 알아내셔야 돼요. 자, 뭐하고 뭐를 알아내라고요? 주제하고 관계.
자, 그래서 A가 So, what exactly did you do over the summer?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주제는 뭐예요? Summer. 자, 그래서 do summer, 여름에 뭐 했니? 이걸 물었어요. 그랬더니 we worked as volunteers at Glacier National Park 하니까 자, 동그라미는 어디다가 하셔야 돼요. 아, volunteer를 했구나. 그런데 Glacier National Park 하는 말에 이제 글래시어를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그걸 표시를 하게 됩니다. 되게 특이한 공간이죠. 글래시어의 뜻은 빙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특이한 그 내셔널 파크에서 발란티어를 했구나. 그러니까 누구나 이걸 알면 빙하 이런 데도 귀가 이제 끌리게 되죠. I've never been there. What's it? 자, 어때? 이렇게 물은 거죠. So what is it like?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아주 중요한 시험 포인트죠. 자, 그러면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what에 S 그 동그라미 하시고 이거 S가 뭐가 줄어들어서 S가 남은 겁니까? is. 그럼 이제 what is it 하고는 전치사 like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like은 전치사로서 무엇처럼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look을 넣을 수 없는 이유는 what에 줄어든 is가 does가 줄어든 게 아니라 is가 줄어든 거니까 뒤에 본동사가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look을 뺀다. 그러면 이제 다 지워버린 거죠. 2번하고 3번을 지우고는 does하고 thoroughly를 이렇게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it's beautiful. 되게 좋다. 이러니까 wow. 굉장히 멋진 걸로 들린다. 여기서 sound라는 동사니까 앞에 강조하는 말로 it does sound 이렇게 가야 되죠. thoroughly가 왜 안 되냐면 sound에 s가 없어서. 부사를 넣으려면은 본동사로 사운드를 썼다는 얘기인데 주어가 단수잖아요. 그러면 that certainly sounds 이렇게 되면 괜찮지만 사운드에 s가 없다는 건 앞에서 대동 강조어로 그러니까 주어가 단수라는 표시를 해줬다는 얘기죠. 자, 그럼 5번을 갑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office stop 뭐 얼마 거기 더 읽어보겠게요. office stop부터. 자, office stop을 복수로 받을 수 있죠, 여러분? 예. 그래서 office stop이 왜 복수로 받죠? stop이 집합명사 사람들 여러 그래서 office staff are suddenly finding themselves 이럴 때 자 여기서 이 find라는 동사가 보통 여러분 말하는 오형식 대상어 목적어하고 대상어하고 대상보어 이렇게 뒤에 나온다는 준비를 미리 해주셔야지 돼요. 그래서 find 그럼 오피스 스태프들이 갑자기 자기네 스스로가 이런 상태인 걸 발견한다 할 때 좋은 상태겠어요? 안 좋은 상태겠어요? 안 좋은 상태죠. 이건 상식적으로 그렇죠? 이렇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안 좋은 마이너스. 그럼 자기는 노출하는 상태예요? 노출된 상태예요? 노출된 상태죠. 노출된 다음에 나오는 전치사 to 이러니까 딱 답은 2번이 분명한 거죠. The traumatic consequences of scientific progress에서 뭐 이건 됐네요. 트라우마를 일으키는 그런 결과들. 자, 그러면 6번에 가서 옳지 않은 동그라미 이런 문제도 요새는 옳은 이런 문제도 올해도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않은인지 옳은인지 그거 항상 표시하고 들어가시고 자, 그럼 moreover lawmakers have so many other issues too. 자, deal 어때요, 여러분? 안 되죠. 그러니까 deal with 이래야 돼요. deal 다음에 바로 대상이 여러분 왜냐하면은 해볼까요? 주어? 이 문장의 주어? lawmakers 동사 have 그 다음 대상 so many other issues. 자, 그럼 issues가 대상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 많은 이슈가 있다. 그 다음에 이 뒤에 나오는 거는 투부정사를 써가지고 이 명사 수식하는 형용사절이잖아요. 그럼 형용사절에 deal 다음에 with를 왜 써야 되느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deal 다음엔 항상 with를 써야 되느냐? 그렇다 아니다. 그건 아니에요. 어떨 때는 with가 필요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때는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투부정사는 형용사절이 줄어든 거예요. 자, 이 이슈를 수식하려면 관계대명사가 원래 관계대명사 which. 자, 그러면은 deal with의 주어는 이슈인가요? 그들인가요? 누가 다 처리하는 건가요? 누가? 이슈들이 아니면은 lawmakers들이. 지금 이 투부정사의 주어인 lawmakers가 앞에 있기 때문에 생략한 거예요. 주절의 주어와 동일하니까. 그러면 이제 which 다음에 they를 넣고 그러면 그들은 다루나요? 아니면 다뤄야 하나요? 그들이 다뤄야 하죠. 그러면은 여기 이제 우리 조동사 뭐 해야 한다라는 조동사 should 그 다음에 deal 이렇게 해야 되나요? deal with 해야 되나요? 이제 왜 with를 해야 되나? 이게 지금 관계대명사죠, 그쵸? 그럼 관계대명사는 deal의 대상인가요? deal with의 대상인가요? 그 이슈들은 deal with 이래야지 거기다가 issues가 관계대명사로 빠진 게 된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 틀려 보여요? 맞아 보여요? 이렇게 하면? 위에 거 보지 말고 밑에 것만 한번 봐보세요. They have so many other issues which they should deal. 이러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예. They should deal with. 이렇게 돼야죠. 그러니까 이 종속절 안은 자기 스스로 완전해야 되잖아요. 종속절 안은 완전해야죠. 얘는 관계 대명사고 issues를 대신하죠. 그러면 issues가 이제 원래 이 자리를 들어가려면 with가 있어야지 issue를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관계대명사는 뻔하니까 빼고 주어는 주절의 주어와 동일하니까 빼고 그다음 should는 어떠니까 미래를 표현하는 말이니까 뭐로 줄이고 to로 이렇게 줄인 게 이제 이 말이잖아요. 됐습니까? 자, 그럼 설명 적어 놓으시고 그래서 절대 이게 그 deal 다음에 with가 꼭 반드시 필요한 거죠. 너무 확실히 틀렸어요. 다른 걸 보지 안 해도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확실히 틀렸네요. 자, 7번 갈게요. 만약에 근데 딜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딜 다음에 어떨 때 위드를 써야 되는지 잘 모르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잘 모르겠다고 퀘스천을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많은 학생들은 딜 위드라고 하는 거는 뭐 대부분 알죠. 그런데 언제 항상 위드를 쓰는 건 아니니까 또 이게 없어도 되는 거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퀘스천을 한 다음에 그 다음을 가보게 되겠죠. 그래서 가볼게요. 딜 그러나 다음부터는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지금 한 설명을 잘 기억하십시오. 예? 예, 언제 위드가 필요한지 하는 거 지금 한 설명을 잘 기억하고, 예, 그 해당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 본 교재에서, 그러니까 뭐, 공통영어든 파워그래머든 아니면 여러분 각각 갖고 계신 좋은 문법책 있으면 그걸 찾아서 전치사하고 투부정사의 관계를 잘 설명하는 거. 공통영어의 경우는 투부정사 설명하는 준동사 섹션에 가면은 전치사의 대상이니 뭐니 이렇게 좀 설명이 나올 거예요. 형용사절을 찾아보시면 좀 나올 겁니다. 투부정사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것. 자, 그러면 이걸 잘 몰랐다. 그럼 뒤로 가서 during the remainder of the 20-day inspection 하자. 지금 이제 무슨 얘기하는지 전혀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럼 다시 앞으로 가서 이거를 무엇에 대한 얘기다. 동그라미. lawmakers. 국회의원들 얘기고 그렇네. 국회의원들이 이제 이슈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시간은 좀 적다는 얘기인가 보죠. 자, foremost among them 이랬어요. them이 뭘 가리킬까요? 그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issue. 이렇게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야지 문법을 풀 수 있으니까 lawmakers 동그라미는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슈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are deteriorating economic conditions입니다. 얘가 주어예요. 여러분 뭐가 주어라고요? conditions가 주어예요. deteriorating 하면 이제 질이 떨어져 더 악화 지금 계속 나빠지고 있는 그런 경제 상황이 항상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된 거죠. 앞에 foremost는 부사고 among은 전치사고 전치사 뒤에 them이라는 목적어 대상을 쓴 거예요. 얘가 주어가 아닌 거죠. 근데 동사가 아잖아요. 그러면 주어는 복수여야 하잖아요. 그럼 지금 이제 복수인 주어가 뭐다? conditions다 이거예요. 그래 놓고는 ranging이라고 하는 ing가 나올 때 앞에 있는 condition을 수식하겠죠. 그러니까 되게 안 좋은 경제 상황들, 조건들이 어디에서 어디에 달하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range는 파워드 500개 표제어로 뒤에 전치사 range from A to B 이런 게 따라 나오고 자, 그러면 range의 주어가 conditions고 conditions가 from A에서 to B까지 범위를 가는 거니까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능동을 써야죠. 자, 여기에서 여기에 범위에 달하다라는 말은 그 컨디션의 범위를 설정하는 거니까 범위가 만들어진다. 이런 식으로 수동태 쓰면 안 되고 능동 쓴 건 좋죠. 그래서 ranging에 맞다고 하고 from slowing growth and the worsening job market 이랬는데 worsening의 품사는 형용사고 자, 그러면 job market은 나빠진다. 우리가 그렇게 말해요. job market이 나빠지는데,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 나빠지는 거예요? 그냥 그냥 이렇게 축축축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자기가 축 처지는 거죠. 앞에도 growth를 수식하는 형용사 발음해 보시면, slowing 이랬고, 그 다음 뒤에 job market 수식하는 형용사, worsening 하면은 자기가 혼자서 느려지고 자기가 혼자서 우리가 느려진다 그러지만 이게 누구에 의해 느려지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 속도가 떨어지고 그다음 자기 혼자 악화되고 이러는 거니까 말을 우리가 된다라고는 하지만 점차 혼자서 이러는 거는 능동형을 쓰는 게 맞다고요. 이 부분 잘 아셔야 되죠. 이거는 중간태라는 내용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누구에 의해 당하지 않으면 수동을 쓰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3번도 맞는 거고 자, 그럼 넘어가요. Those pressing issues 이랬어요. 자, pressing의 품사가 뭐니까?
형용사죠. those pressing issues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pressing은 ing가 맞냐를 판단하려면 능동이냐 수동이냐의 문제인데 pressing이 수식하는 명사의 입장에서 걔가 누르냐 아니면 눌러지냐 이렇게 판단하는 거잖아요. 근데 issue는 사람들을 눌러요 아니면 issue 스스로 눌려요. issue가 눌러요. issue가 눌려져요. issue가 누르죠. 사람들을 압박하죠. 그러니까 가장 압박하는 이슈들을 이렇게 능동태로 쓴 것은 분명히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1번이 불안정하더라도 2, 3, 4가 확실하면 답을 1번으로 가고 그렇게 가도록 해주셔야죠. 자, 그럼 뒤로 가겠습니다. 7번. on the day of the surgery. 자, 그러면 이제 수술 동그라미를 해야겠죠. 여러분 머릿속에 이제 병원 얘기가 나와야 돼요. 자, 그날 a few minutes 하면 a few 다음 복수명사 쓴 게 틀릴 리가 없으니까 플러스라고 확실하게 표시를 해둡시다. 거기 s가 있는데 어떻게 틀리겠어. 이렇게 표시를 하시는 거죠. s에 동그라미 하고 이거 맞다라고 확실히 해놓고 before my wife 하면 before 다음은 나중이니까 이제 이거는 나중에 있을 일이고 그 전에 있을 일이 좀 이따 나와야 돼요. 그러면 내 부인이 was to be taken 이랬는데 자 여러분 was 여기서 본동사가 뭡니까? was입니까? was to be taken입니까? was to be taken. 여기서 이제 to be는 미래라는 얘기를 하려고 쓴 거지. 자, 뭐 to가 보어라는 동 그렇게 읽으면 안 되죠? 뭐뭐 하기로 되어 있었다는 거고 was하고 to 사이에 빠진 말은 s로 시작하는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라는 형용사 supposed. 그게 빠진 거죠. was supposed to, was going to, was likely to, was about to 그런 것 중에 하나 굉장히 대표적인 표현이 was supposed to를 사람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suppose 생략한 상태예요. 그래서 내 부인은 이제 잡아 끄는 자기가 끈 게 아니라 끌려진 거죠. 내 부인이 환자니까. 그래서 끌려져 가지고는 into the operating room으로 가기 몇 분 전에 한참 전도 아니고 몇 분 전에 a physician's assistant가 뭐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여러분이 사실 눈치를 채야죠. demand 됐 다음에 should 빠진 동사원이요. 뭐라고 요구를 하냐면 그녀가 동의서를 써야 된다 이거죠. 써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바꿔야 된다. sign. 확실히 틀렸다. 이쯤은 나와 주셔야겠어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걸 그런 줄 몰랐다 이러면은 그건 이제 지금 문제 푸지 말고 공부하셔야 된대요. 만약에 demand that에서 should 빠진 동사원은 생각이 안 났다 이러면은 공부를 많이 하셔야지 돼요. 그 생각이 안 났다면. 문제풀이로 땜빵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럴 땐 너무 얼기서기가 돼서 안 돼요. 자, 그럼 8번을 갈게요.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 8번 새로 시작을 했어요. 옳은 거죠. 바르게 동그라미 하고 1번. 우리는 여러분에게 몇 가지 아주 좋은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You'd like to announce. 좋았어요. 그쵸? 전하고자 한다. 근데 you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예. 자, announce 다음에 somebody를 바로 쓰지 않고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to you. 이래야 되잖아요. 또 왜 그러는 건지 이제 설명을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왜 announce 다음에는 you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말하다라는 말을 영어에서 두 가지 갖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죠. 자, 뭐하고 뭐? say하고 tell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say는 혼자서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tell은 두 명이 이제 같이 말하는 거고 SSTT. 자, 그러니까 이런 tell 다음에는 둘이 말하니까 사람하고 정보하고 같이 이렇게 나와주지만 그런데 say 다음에는 일단 정보를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를 말한다면 이건 추가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뒤에 to somebody 이렇게 해야 된다는 되게 중요한 규칙이 있는 거죠. 그럼 말하다는 모든 말이 이제 이 say 타입이거나 tell 타입이거나 이렇게 좀 정해져 있는데 대부분은 무슨 타입이고 say 타입이고 tell 타입으로 쓰는 말이 몇 개 안 돼서 우리가 are, tick 이런 식으로 외워서 A는 assure, 그 다음에 tell, 또 R이 remind, 그 다음 I가 inform, 그 다음 C가 convince. 그런 몇 개의 말이 아니고서야 그냥 이렇게 빵 말한다 하고는 사람을 직접 쓰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쪽에서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동사가 E로 시작하는 explain. 물론 say가 그렇고 say 다음에 somebody 바로 쓰면 안 된다. say, explain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announce가 그냥 혼자 빵 말하는 거지 뭐 announce가 이런 카카오톡 같은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직접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이건 다 기출문제입니다. 부스트업에 있는 문제는 다 기출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제 I'd like to announce you 안 되고 to you 이렇게 들어가야지 되는 것이 확실히 틀렸어요. Some very good news 이 부분은 잘했네요. 뉴스가 가산 불가산.
그는 그 일이 감당할 수 없이 판명되었다 이러는데 판명되다라는 중요한 표현이 턴아웃이죠. 그래서 턴아웃을 다른 말로 바꿀게요. P로 시작한 다른 단어. prove. 그럼 턴아웃이나 prove 다음에는 이제 주어를 설명하는 보어를 써주셔야지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다고요? 결국 impossible이라는 거예요. 사람한테 impossible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너무 심한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보어로 impossible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he turned out to be unable to do the job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예. impossible 대신에 unable 능력이 안 됐다 이런 형용사 써줘야죠. 그래서 형용사 중에 사람을 수식할 수 없는 형용사들이 있죠. 그렇죠. 당연히 뭐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 대해 톨하다 이렇게는 되지만 그 사람이 하이하다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고 그 사람이 굉장히 많은 형용사들 사람에 대해 쓸 수가 없잖아요. 네, 그 중에서 특히 주의를 해줘야 되는 거는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다시피 자 이렇게 하면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뭐가 어렵다는 걸 안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어렵다는 것 같아요. 이게 내용상은 그 사람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일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일을 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결국 어려운 건 사람이에요. 일이에요. 일. 그런데 이런 식으로 쓰면은 사람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어려운 거냐면은 it is 이렇게 시작을 해야죠. 그 일 가주어를 쓰고 자 it is difficult 하고 그 he라는 사람은 어려움의 주어가 아니라 요 일을 한다의 주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다 제대로 그러면은 투부정사 주어 밝힐 때 for him 그다음에 to do the job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difficult이나 impossible이나 난이 형용사 사람을 주어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지금 그 같은 얘기잖아요.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그래서 impossible 안 되겠고, 20인 이상의 표를 구입하면 10% 요금을 할인해 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면, if you buy 20 or more tickets, 아주 좋아요. 자, 20인 이상 영어로, 20 or more. more than 20면은 이제 20을 넘어야 되니까, 이상이라고 하려면 20를 찍어주고, or more. 이렇게 나눠서 표현을 해야죠. 티켓 잘 썼고요. we can allow you a 10% discount 이랬는데, allow란 동사 다음에 somebody something을 쓸 수 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자, 뭘 묻는다고요? allow 다음에 somebody something 이렇게 쓰느냐. 그러면 이 질문은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기억나게 할 거예요. provide 다음에 somebody something 이렇게 쓰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라? with를 써라. 예. 그러면은 give 다음에 somebody something 쓰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쓰면 된다 당연히 된다. 그렇죠? 중학교 때부터 계속 됐다. 이거는 계속 된 거다. 이게 안 될 리는 없다. 그러면 give 다음에 somebody something 그러니까 누구에게 무엇을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쓰는 거는 맞는데 provide 다음에는 이 사람에게 이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중간에 with라든지 for라든지 뭐 이런 걸 넣어줘야지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걸 해야지 맞다. 둘의 차이는 이런 패턴, 즉 간접 대상하고 직접 대상을 이렇게 나란히 쓰는 패턴은 어떤 동사들의 특징이다. 짧은 단어. 자, 접두하고 어근을 갖춘 이게 어려운 말들은 대상은 몇 개? 하나. 대상은 하나고 그 다음 말을 붙일 때는 항상 전치사 명사 이렇게 붙여주셔야지 된다. 그러니까 대상을 2개 가질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특별한 동사들이 그러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짧은 단어가 그렇다. 근데 얘는 짧다고 하기도 그렇고 길다고 하기도 좀 그런 말들 중에서 이제 나는 그냥 기부처럼 쓸래 이러는 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애들은 좀 특별히 외워줘야 된다. 한 5개 정도 외우고 있다. 자, allow 다음에 뭐 있죠? deny 다음에 offer, 다음에 promise, 다음 refuse. 뭐 이런 정도의 단어들을 이거는 이제 말이 RT 이렇게 딱 나오진 않았지만 몇몇 이런 동사들이 좀 길이가 이렇게 충분히 길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announce 다음에 somebody something 하면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런 거 안 된다. introduce 다음에 somebody something 안 돼. 삼음절어 중에서 somebody something을 쓴 동사는 없습니다. 긴 말들은 대상은 가지면 하나, 그 다음은 전치사 명사 해야 되는데 저런 정도의 굉장히 일상에서 많이 쓰는 동사들이 somebody something을 허용한다라는 것을 공부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그걸 알고 있으면 지금 이 말이 분명히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맞다 하고 그다음에 4번에 어디가 틀렸냐면은 내 여동생이 돈 안 다낭했다는 얘기는 굉장히 난처한 얘기죠.
내 여동생이 도난당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9번. Sure, if you don't mind. No, not at all. 이래요. 자, 그러면은, mind 한다는 얘기예요? mind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안 한다. 그러니까, thanks, I appreciate it. 해서, 그게 정말 고맙다. 여러분, appreciate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시라는 행동, 너의 그 행동이 참 고맙다. 소중히 여겨진다. 이러자. 그럼 고맙다. 그러니까 괜찮아. 좋아서 하는 일인 걸. 뭐 이런 정도의 플러스가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I'd rather go now. 고맙다. 그런데 이제, 툭 간다? 이런 좀 춥다 좀 그쵸? 예. 좀 춥다. 그래 I can't agree with you more. 이게 굉장히 많이 하는 얘기지만 내가 정말 고마워 이러니까 너하고 100% 동의해. 정말 고마워 해야 마땅한 일이야. 막 이런 얘기는 굉장히 이상한 짝이다. 3번에 I'd be happy to give you a hand. 아 이거 어때요? 자 여기 동그라미 뭐가 있으니까 give you a hand, happy 이런 말들 내가 널 돕게 돼서 정말 좋아. 이렇게 아주 좋은 짝이다. 다음에 4번에 I really don't want to trouble you 해서 지금 도우면서 이런 얘기하는 거 어색하다. 그럼 답은 자 3번은 쉽게 나오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번에 가서 A부터 읽을게요. It's certainly not ideal. 자, 뭐 X라고요? ideal X. 그러나 이렇게 나오기 마련이죠. 이상적이진 않지만 좋아 안 좋아 결론은? 이상적이진 않지만 좋아 안 좋아? 좋아. 맞죠? 그렇죠? 이상적인 건 쉽지 않은 일이니까 아주 이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말이 나올 거예요. But at least it might explain why you are not responding to the medicine as much as I'd hoped. 이러니까 결론은 최소한 이것에 대한 이유는 되겠군요. 이런 의미에서 좀 좋은 얘기인데 하여튼 결론은 뭐냐면은 자 어디에 표시하시고 뭐 X다. medicine X. 제일 중요한 얘기는 그거잖아요. 약발이 안 듣는다. 결국은 왜 약발이 안 듣는지에 대한 설명은 된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일은 좋은 일이었다, 안 좋은 일이었다. 약발이 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좋아서 안 좋아서, 안 좋아서. 이게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 그래서 약발이 안 들었구나.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자, 지금 제가 한 것처럼 뭘 읽고 나면은 포인트가 뭔지를 찾아주셔야지 돼요. 여러 단어를 읽었는데 그 단어를 동일하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럼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지금 읽은 말에서. medicine이죠. 예. 그리고 respond X 이 부분인데 그러면 약이 안 듣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이제 기억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읽고 정리를 해주셔야지 돼. 썸머리를 하고. Now let's give it another week 이랬어요. 자, 이 포인트가 뭐예요? 동그라미. another week.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안 됐지만 일주일 더 해보자. 이걸 표시해놓고 and see where we stand then 해서 그때 어디에 서 있는지 봅시다. 이러자. 그러면 B라는 사람이 자, 그러면 뭔가 좋은 얘기를 해야겠죠? 그럼 대체로 이제 다음부터는 어떻게 잘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걸 예상을 하시고 선택항을 봐야지 된다고요. 상황을 읽었으니까. 다음부터는 잘해보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해봅시다. 이 얘기가 나와야 돼요. Sorry, I can't find a good place for it. 자, 어때요? 어디 X? 웬 좋은 장소? 지금 뭐 좋은 장소 얘기할 상황 아니잖아요. 약 먹고 병 나와야 되는데 좋은 장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맞죠? 포인트는 약 먹고 좋아지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good place X 하겠고 if you need 잠깐만 이게 지금 환자가 할 얘기입니까? 지금 환자가 if you need, you need to call an 뭐 지금 환자가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죠? 앰뷸런스 그리고 지금 약 잘 먹겠다 그래놓고 앰뷸런스 X 그다음 3번에 that's 그쵸? 환자가 자, 그리고 4번에 I understand, I will be sure to take all of my pills this time 이렇게 말하면 거기 동그라미 뭐가 나오니까 pills 자, 뒤로 갈게요. 그 다음에 11번 동그라미 주제에 했어요. 그래서 앞부분을 잘 읽기로 한 거죠. Sports have become 이제 동그라미를 해야겠죠? 자, 이 글은 분명히 Sports have become an increasingly integral part of American culture 하니까 스포츠에 대해서 일단 integral part 이런 정도로 표시를 저 같으면 할 겁니다. 핵심적인 부분이다. 그냥 중요한 요소라고 일단 얘기를 했어요. 이 정도면은 이제 저희들은 우리 파워 리딩을 공부하면 첫 문장을 읽고 나서 제시형 첫 문장이다. 반전형 첫 문장이다. 도입형 첫 문장이다. 이렇게 셋 중에 하나로 판단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시형이라는 건 첫 문장 이걸 계속 이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스포츠는 계속 인티그럴하다. 이렇게만 계속 얘기를 해.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럴 것 같지는 않죠. 예. 너무 그냥 이렇게 중요하다. 이것뿐이지 뭐 자기가 진짜 뭘 얘기하는지 아직 안 나온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 첫 문장은 어떤 첫 문장이다? 도입형.
꼭 반전일지는 모르지만 일단 도입만 해준 거다. 그럼 좀 더 읽어야지만 이 사람이 무슨 얘기 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도입형을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선택하면 바로 가는 수도 있고 그러지 않고 조금 더 도입을 들었으니 조금 더 내용을 제시인지 반전인지 읽어보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가봅시다. 네, 가볼게요. 읽어볼게요. 따라서 자 그러면 따라서 이거 순접 역접 순접. 말을 읽고 항상 그 다음을 예상하는 거죠. 따라서 그럼 이제 좋은 얘기가 나올 것이다. 안 좋은 얘기가 나올 것이다. 좋은 얘기. 자, it is not surprising that 당연히도 more and more children become involved in sports every year. 이러니까 뭐 계속 많이들 한다. 이런 얘기뿐인데 그 다음에 yet 이렇게 나오니까 이건 이제 표시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yet에서 세모 표시를 딱 한 다음에 그러나 이러니까 아까까지는 그냥 뻔하게 다들 스포츠 하고 있다. 별 얘기 아니었어요. 근데 yet하고 participation in sports can have various consequences for children. 이렇게 나오면 자 이것은 이제 제시형이 된 거죠. 자 동그라미 이 글은 무엇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다. various consequences. 네, 얘기는 끝난 거예요. 스포츠의 다양한 consequences를 얘기하겠다. 이게 제시형. 여기서 이제 제시된 문장이 나온 거죠. 예. 그럼 이제 주제를 볼게요. 1번. 잠깐만 생각해보죠. various consequences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스포츠가 갖는 다양한 consequences에는 어떤 거?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겠죠. 자, 1번. Playing sport helps children to build character. 자, 그러면 어디 X. 지금 주제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문장은 뭐만 얘기하겠다 그래요? 캐릭터. 예. 인격을 도움을 준다. 여기에 꼽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인격 하나가 아니라 다양한 결과를 얘기할 거잖아요. 2번. Playing sports can give children important lessons 했어요. 자, 그럼 어디 X? important lessons. 그다음에 그게 나오지 않을 것 같단 말이죠. important lessons가. 그다음에 school sports programs should not put too much emphasis on competition 이러는데 이게 주제라면 본문에는 emphasis on sports가 틀리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competition을 너무 강조하면 안 된다가 글의 주제여야 해요. 맞죠? 컴피티션을 너무 강조하면 안 된다. 그게 주제여야 해요. 그런 얘기가 일부이지 주제 전체는 아니죠. 그러니까 various consequences 중에 하나가 경쟁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안 좋다. 이거는 다양한 결과들 중에 하나만 얘기한 것이지 그 전체를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각하기도 그렇죠? 자, 그러니까 emphasis on competition X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children's participation in sports can affect them both positively and negatively 이러니까 자, 동그라미 어디에? positively and negatively. 이게 various consequences에서 딱 맞는 말이다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문장을 살짝 가서 확인을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보면 few people, 자 같이 여러분 소리내서 읽어보자 합니다. Few people challenge the value of sports for children. 동그라미 value when it is 생략된 거고요. When it is conducted as part of a school education or intramural program. 자, intramural은 인트라 더하기 뮤럴이죠, 여러분. 예, 그 뮤럴이 MUR이 벽을 뜻해요. 벽, wall을 뜻해요. 그래서 intramural은 교내를 얘기해요. 근데 이제 교외라고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extramural. 뮤럴이라는 명사가 따로 있어요. 뮤럴은 벽화를 뜻해요. 그러니까 MUR의 원래 뜻은 벽. 근데 뮤럴이라 그런 명사로는 벽에 그림 그린 거. 근데 인트라뮤럴 하면은 우리 벽 안쪽에서 이루어지는이니까 교내나 사내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서는 괜찮다. 그러나 그러니까 앞에는 한마디로 하자면은 value예요. 그렇죠? 좋았다 이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세모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모 역접. 그다음에 그러면 안 봐도 알지만 뒤에는 이제 안 좋다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some question. 여기서 이 question이 동사라는 걸 알아보는 그런 문법 실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some이 주어고 question이 동사라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꼼꼼히 공부한다는 것은 이런 걸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 그 합격생들 기출문제 쓴 얘기들 한번 보십시오. 다 하나하나 낱낱이 봤다 그래요. 특히 그 효리 씨 아까 이따가 올 친구 같은 경우에 사전 뜻이 다 돼 있어도 그래도 사전 찾아봤다 그러잖아요. 굉장히 꼼꼼하게 해요. 그러니까 양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기출 문제를 굉장히 꼼꼼히 보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꼼꼼히 보다 보면 some이 주어고 question이 동사라는 걸 알아보는 거죠. 꼼꼼히 본다는 게 뭐야? 주어 동사 대상 찾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은 의문을 제기한다. The appropriateness of highly competitive win-oriented sports teams and schools 하니까 자, 그럼 뭐 X라고 하는 거죠? highly competitive. 너무 그러면 안 된다. 이 얘기잖아요. 그 question이라는 게 의문을 제기한다는 게 이건 좀 아니다. 이런 얘기고. 그럼 뭐가 아니라는 거냐? 그러면 지나치게 경쟁적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 찬반 얘기돼서 이제 확실하다 하고 넘어가게 되는 거죠. 물론 시험지를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푸냐면 앞에 이렇게 읽고 value 동그라미 그 다음에 but 세모 그 다음에 question 해서 이거 X란 얘기구나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이게 문제를 풀 동안에는. 자, 그 다음 뒤로 갑니다. 12번 질문은 Why did the Roswell crash create controversy? 이래요. 그럼 이제 이 질문에서 주제가 나왔잖아요. 자, 이거는 무엇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로스웰 크래시라고 하는 게 있었고 그다음 그것에 대한 컨트로버스를 얘기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럴 때 여러분 칠판 저 보시고 여러분은 시간 내에 문제를 잘 풀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이 글 주제를 다 알라 그런 게 아니라 이 글을 로스웰 크래시라고 하는 게 나오는 글이고 그것에 대한 컨트로버시의 이유만 알아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글의 로스웰 크래시를 설명을 하다가 컨트로버시가 나와요. 시작부터 컨트로버시가 나와요. 자, 앞에 먼저 읽는 게 좋겠어요. 뒤에 나올 것 같아요. 앞에 나올 것 같아요. 컨트로버시는. 컨트로버시는 앞에 나온다. 뒤에 나온다. 뒤에 나와야죠. 일단 크래시 소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논란이 있다는 얘기는 뒤쪽에 있을 거 아니에요. 구성상. 그러니까 strangely부터 끊어 놓는 거예요. 그런 요령을 발휘하셔야죠. 그래서 strangely 거기부터 이렇게 끊어가지고 요걸 열심히 했죠. 여기서부터 아마 이상하게도 이렇게 해가지고는 거기에 컨트로버시가 나올 것이다. 머릿속에 너무 많은 정보를 집어넣으면 요점을 찾기가 어렵잖아요. Strangely, a few days after the first press release 했는데 여기서 press release가 물론 보도 그건들 아시죠? 그래서 신문에 나가고 며칠 있다가 The Commanding General of the 8th Air Force in Dallas, Texas issued another statement. 제가 이제 크게 읽은 단어가 뭐죠? Another statement. 자, 여기서 issue했다는 게 release했다는 얘기인데 보도는 나갔는데 며칠 있다가 또 다른 얘기가 나가. 그럼 이 another 이 release 때문에 이게 컨트로버시가 생긴 거잖아요. 맞죠? 뒤로 가보면 this time saying that the remains were really from a common weather balloon 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장군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balloon이라고. This retraction. 자, 그러면 retraction의 포인트는 retraction을 몰라도 여러분 파워도 공부한 분들은 이런 거 활용해야 돼요. 트랙트 동그라미의 뜻이 뭐예요? draw. 그러면 re는 뜻이 뭐예요? back. 그러니까 retraction 뒤로 뺐다 이거죠. 전에는 뭐 이거였습니다. 심각한 거였습니다. 이래놓고 뒤로 빠져가지고 그냥 풍선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걸 retraction이라고 한 거잖아요. 이걸 뭐 취소라든지 어쩌리 이런 말을 이제 해석을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자, 이 사람이 뒤로 뺀 거 이렇게 읽으면 되죠. 그래서 이 retraction이 caused a lot of controversy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결국 여러분들은 이제 답은 이거 retraction 즉 balloon이라고 처음에 심각한 거였다가 balloon이라고 말 바꾸기 한 거 그걸 답하면 되겠죠? 오케이. 자, 선택한 There were not many eyewitnesses. 자, 어때요? 답 될 수 없죠? 자, 어디 X? Eyewitnesses. 다음 2번 No ruins from the crash were ever located. 이랬는데 자, 이 얘기입니까? 자, 어디 X? No ruins. 말 바꾸기 한 것 때문이잖아요. 그쵸? 그걸 외우고 있어야죠. 그걸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죠. 자, 3번 criminals. 더 이상 읽을 이유가 없죠? 그쵸, 여러분? 4번 Two military spokesmen made contradictory comment. 답이네요.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도록. 13번 자, 제목 동그라미 하겠고 이렇게 하면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해설은 이 정도 할까 싶습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한 해설은 우리가 다음 차례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좀 차분차분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해 보시면 내가 뭘 읽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를 계속 명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마지막 문장 같은 경우에 읽으라 그러는 게 뭔지를 듣고 그 다음에 앞에서부터 쭉 읽는 게 아니라 나올 만한 자서 바로 찾아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는 갖고 있으면 선택하게 가서 맞춘 다음에 아니다 크리미널 아예 그 다음 읽어버리질 않잖아요. 왜냐면 뭐가 들어갈지를 알고 있으니까. 네, 이런 걸 잘 사용해 보시라고. 자, 여러분 원래 두 번째 시간에 이제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10분 쉬었다가
잘 쉬셨다가 두 개 풀어보죠.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